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6회 문제를 풀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지난 6회를 풀면서 그 10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설명할 게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제가 길어져 가지고 다음 회차를 풀 때는 과목별로 해서 웬만하면 30분에서 35분 그 사이를 넘지 않도록 문제를 풀이를 과목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5회 2022년 10월 1일 날 치러진 빅데이터 분석 기사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빅데이터 분석 기획 중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WBS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업무 분할 구조도 작업 분류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WBS를 사용하는 단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업무 분할 구조도, 그죠? 그리고 이거는 WBS는 업무 분할 구조도 라고 했고 작업 분류 체계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구인데, 이거를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부분을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WBS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데이터 정의 단계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바로 프로젝트 정의 및 수립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죠. 자, 작업 분할 구조도, 이게 바로 위에서 WBS라고 하는 Work Breakdown Structure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구조도는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WBS는 작업 분류 체계,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단계에 제가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정의 및 수립 계획,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모형 있죠. 모형의 운영 이미지를 설계하고, 그리고 모형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목표 및 KPI가 뭔지 다들 아시죠?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서 Key Performance Indicator, 한국말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표 및 KPI, 그리고 목표 수준,
그리고 목표 수준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한 프로젝트 정의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작성한다. 그리고 아울러 데이터 확보 계획이나 분석 방법, 그리고 일정, 예산, 품질 등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산출물을 기반으로 우리는 WBS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프로젝트 정의 및 수립 단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WBS에 대한 내용이 참 이것도 기출문제에 잘 출제가 되는데요. 워크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했죠. 다운 스트럭처, 그죠?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WBS 뭐라고 했습니까? 작업 분류 체계 혹은 업무 분할 구조도는 프로젝트 계획을 시각적 형태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WBS는 바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층 형태로 하이라티컬하게 계층 형태로 표현하고 완료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진척률 있죠. 진척률과 그리고 소요 기간이 그죠? 등을 산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WBS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요소에는 바로 프로젝트 목적 및 요구사항 정의 그리고 환경 분석 레벨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레벨 컴포넌트 그리고 뭡니까? 현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황 분석 그리고 현황 분석 이것도 레벨 컴포넌트가 있어요. 레벨 단계가. 그래서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투비 분석이라고 우리가 하죠. 투비 분석 그리고 프로젝트 예상 기간 그리고 조직별로 혹은 개인별 업무 소요 시간 그리고 필요 기술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WBS를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묻는 문제들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WBS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이거는 데이터 분석 과제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및 탐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물 정리 순으로 이제 우리가 WS를 사용할 때의 절차입니다. 알겠죠? 요거 제가 요렇게 해놓은 것들 조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진척률 사전에 추가를 해야 되고요. 자, 2번 한번 보죠. 자, CRISP-DM 분석 방법론 단계로 옳은 것은 그죠? 자, CRISP-DM이라는 것은 Cross 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즈니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목적의 6단계로 진행되는데, 그 6단계로 진행되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해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수집을 하든지. 그죠? 그리고 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고 전개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CR 뭡니까? CRISP -DM 이거는 바로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다드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for DM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약자죠. 그래서 이 CRISP-DM 분석 방법론은 뭐냐? 바로 비즈니스 이해를 바탕으로 뭡니까? 데이터 분석 목적의 6단계로 진행되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절차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정답이 되는 이놈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점 요거 알고 있어야죠. 그죠?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일 큰 분야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아니죠. 인공지능이 제일 큰 분야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에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포함이 되고, 또한 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러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뭐 외워야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중 기업의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둡 기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려고 할 때 이관 프로세스 정립, 모니터링, 테스트를 주도하는 직구는 누군가 이 말이죠. 자, 원래 정형 데이터베이스 뭐예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하둡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려고 할 때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거나 이관 프로세스 정립을 하거나 모니터링 그리고 테스트까지 하는 사람은 바로 자 데이터 분석가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가 아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설계자입니다. 알겠죠? 구조자, 뭐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기업의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주도 데이터 베이스로 이관하려고 직구는 바로 누구? 데이터 아키텍트 여기에 있죠. 그죠? 데이터 아키텍트가 하는 업무입니다. 직구는 데이터 아키텍터이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있죠. 뭐예요? 데이터 분석가예요.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뭡니까? 애널리스트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뭘 하냐면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및 시각화 자료를 통해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했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비즈니스 결정을 돕는 직군이 바로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죠?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뭘 하느냐? 통계, 머신러닝, 그리고 최적화, 즉 옵티마이제이션이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수익 향상을 위한 의사 결정을 돕는 직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데이터 플랫폼, 그죠? 플랫폼 및 데이터 파이프 라인 구조를 개발하는 직군이에요.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아키텍트 직군들, 요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도 다음에 또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5번이고요. 다음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비식별화 조치. 앞에서 6회 강의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일단 범주화는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한 특정 데이터 값을 삭제 처리하는 기법이다. 범주화는요, 데이터의 값을 해당 데이터 그룹의 대표값 또는 구간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1번부터 틀렸고요. 2번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 중 주요 식별 정보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법이다. 맞습니다. 총계 처리는 개인 데이터 값 대신에 데이터 총합으로 대체하는 기법이다. 맞습니다. 데이터 마스킹은 개인정보 중 주요 식별 정보 또는 전체 또는 일부분을 대체값, 그죠? 보통 이러한 별표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주화는 데이터의 값을 해당 데이터 그룹의 대표값 또는 구간값으로 변환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비식별 조치들이 있는데요. 자, 비식별 조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식별 조치 방법에는 우리가 크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가명 처리가 있어요. 이거 뭐 지난 장에서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가명 처리 슈도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정보 있죠.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김나나 이렇게 있고 뭐 27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서울 거주 그리고 A대 재학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를 비식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연희 그리고 20대 그리고 서울 거주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울 거주 그리고 B대 재학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가 바로 가명처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총계처리입니다. 총계처리.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통계 값을 적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김나나 170cm 그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뭐 이나리 해서 165cm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김철수 뭐 180cm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철우 175cm 다. 그러면 이거를 총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계학과다. 통계학과 학생 키 합 해가지고 690cm 그리고 평균 키가 172.5cm 이렇게 해버리면 총계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키가 평균 키가 이런데 누가 식별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뭡니까? 데이터 삭제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 삭제는 민감 데이터 일부 혹은 전체를 삭제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뭡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781222 그죠? 하고 뭐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70년대 생 남자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게 바로 데이터 삭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범주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이터 마스킹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특정 정보를 아니죠. 이거는 데이터 범주하고요. 이거는 민감 정보 일부를 별표 그죠? 별표와 뭡니까? 와 같은 기호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위에 있죠. 이거 아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김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거를
김, 뭐 별표 혹은 땡땡 동그라미로 하든가 27세 뭐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죠. 그리고 서울 이거는 뭐 무슨 대학교 땡땡 대학교 재학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마스킹입니다. 아시겠어요? 데이터 삭제는 이런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범주화는 그룹의 대표값 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얘를 보면 뭡니까? 데이터 범주화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김나나야. 그리고 뭡니까? 27세야. 27세. 그러면 이 사람은 데이터 범주화를 하면 김씨 혹은 그리고 20대 그죠? 20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데이터 범주화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6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